예, 경북대학교 행정학 명예석좌 교수이신 김윤상 선생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PPT도 준비되어 있어서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북한하고의 관계가 그런 좀 특수한 사정이기 때문에 북한에 강경하게 나가면 우파고 약하게 나가면 좌파다 그런데 그거는 원래 의미의 좌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토지 공개념이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자유를 중시하는 그런 그룹. 여기 영어로 써놨죠. 우리말로 자유지상주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쪽에서도 동의하는 원리. 한 사람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B에 속하는 누구도 저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우리는 양대 정당밖에 없다고 보통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강력한 제3당이 있습니다. 리버테리안 파티입니다. 그 당의 강령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자유지상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자유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강령에는 분명히 평등한 자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 원리에 맞는 토지제도는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이 원리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누구나 평등한 토지권을 가질 수도 있다. 우리 집을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합의하면 단독으로 좀 쓸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좋은 땅 차지하면 그 불공평하니까 이익을 환수해서 공평하게 처리해야 되고 또 우선권 인정하는 그 취지에 맞는 그런 제약이 당연히 따라야 된다. 이거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리버테리안이라는 좋은 명칭 밑에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D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이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B그룹에 속한 사람은 좋아해요. 그런 그룹을 레프트 리버테리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앞뒤가 좀 안 다음요. 예, 토지 권리가 저런데 우리가 1960년대부터 수십 년 동안 고생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땅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아파트 때문에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문제 아니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불로소득 때문에 자기 땅도 없이 아까 추 대표님께서 적절히 말씀하셨듯이 뼈 빠지게 자기 일에 맞자 남의 다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불로소득은 건물이 아닌 토지에 생긴다. 그 다음에 토지 불로소득이 문제니까 결국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양도소득세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보유세로 걷는 것이 제일 좋다. 이런데 거의 90% 합의를 받습니다. 나머지 10% 언제나 이사는 있게 마련이니까 10% 정도는 양해를 해주죠. 다음으로. 그런데 이제 토지가치로 환수하자 그러면은 그거는 자본주의 어긋난다. 시장 경제에 반한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아까 추 대표님도 그거 적절히 지적하시죠. 정치하시는데 언제 그런 거 다 보셨어요? 그런데 시장 경제의 전제는 사유재산제입니다. 근데 사유재산제라는 건 뭡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이권한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사유재산제 아닙니까? 남한테서 훔쳐온 것을 자기 거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유재산제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도덕사회고 정글사회이지. 토지보유세는 모든 세금 중에서 가장 시장 친화적인 세금입니다. 이거는 자유주의의, 신자유주의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시카고 학파의 그 유명한 밀턴 프리드만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던 겁니다. 가장 덜 나쁜 세금이다. 왜 덜 나쁜이라고 했겠습니까? 이건 프리드만은 정부를 싫어하니까, 정부 간섭을 싫어하니까, 세금은 필요악이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제일 시장 적합한 그런 세금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죽을 때까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또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대부라고 할 수 있는 하이에크도 자유헌정론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헨리 조지가 제시한 그거는 정말로 옳은 것이다. 작은 목소리가 됐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토론하면 왜 마음속으로 싫으니까. 이론상으로는 반대할 끄덕지가 없는데. 자, 그러면 퀴즈입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시장 친화적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뭐.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벌어들였는데 왜 세금을 매겨요? 그게 시장 친화적 아닙니다. 그거. 자본주의 경제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리버테리안, 유명한 리버테리안 철학자 로버트 노직, 그 하버드 대학 철학과 교수를 했었잖아요.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금은, 텍세이션, 과세는 노동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소득세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뒤에 보면은 토지 보유세를 옹호하는 그런 논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한계가 있죠. 통신 3사에 그 영업을 하려면 주파수를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해야 안 됩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경매했잖아요. 경매. 여러 차례 경매했잖아요. 자연 공개입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뭐 헌법 부적합이라든지 위헌이라든지 판결을 낸 것도 있지만 그거는 토지 공개념 자체가 아니고 구체적인 수단 중에 예를 들면 세대 합산 그거는 위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판결에 그 결정에 동의를 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세대 합산을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그거를 생략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누가 나오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개헌안을 그 발제본에 여러 개 나와 있지만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122조의 빨간 줄 친 거 요것만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불로소득 감소를 위해서. 또 2항을 하나 넣으면 좋겠어요. 공개적 구체적인 수단은 시장 친화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정부에서도요. 뭐 투기가 있다 그러면 대뜸 안시장적인 조치부터 먼저 합니다. 예를 들면 시장의 핵심은 뭡니까? 가격과 거래합니까? 가격 규제 먼저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그 다음에 거래 규제 먼저 합니다. 전매 제한 이런 거 먼저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원론적인 대책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될 때 쓰는 것이지 그것도 대뜸 써가지고 되나요? 손쉬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이항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다음요. 자 그런데 이런 헨리 조지의 사상을 현실에 이렇게 도입을 하려면 헨리 조지는 물론 모든 개혁은 한꺼번에 해야 된다 하고 단숨에 해야 된다 하고 주장을 했지만 그거는 그 당시 상황이 미국에서는 토지를 취득할 때 거의 공짜로 취득했잖아요. 그리고 토지 담보하는 그런 금융 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해도 별로 사회에 큰 충격이 없을 당시에는. 그래서 당장 하자 그랬지만 우리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사유제가 오래 이렇게 진행되면서 정말로 자기의 피땀 어린 돈을 들여서 땅을 샀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시대를 다 환수하면 토지의 매매 가격이 제로가 됩니다. 뭐 제로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시간 관계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제로가 되는데 한꺼번에 제로가 되면 토지 담보해가지고 부동산 담보해가지고 대출해서 은행은 뭐가 됩니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보다 더 심한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유형의 전략을 제시를 하는데요. 하나는 점증형, 세율을 조금씩 높여가자. 일견 그럴듯하지만 상당히 높아질 때까지는 투기가 안 없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진형입니다. 고액 소유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하자. 종부세도 그게 한 유형입니다. 몇 억 이상 거기만 해당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부자가 뭐 죄냐? 이런 저항을 반드시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또 중하소득층이 중하의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투기를 해도 된단 말이에요. 또 그런 정당한 반론도 나온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생전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자 공제형 전략이라는 것은 이자를 공제한다는 건 뭐냐 하면 시대에서 토지 임대가치에서 연간 임대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매입 지가에 대한 이자를 빼고 나머지만 걷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토지 소유자는 그 돈을 은행에 저금한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원금과 이자가 보장이 되니까 똑같은 결과가 생긴다. 그러면 어쨌든 토지 불로소득이 완전히 없어진다. 원금과 이자만 보장이 되고 나머지는 없으니까 사후의 충격도 전혀 없습니다. 지가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은행에서도 담보자금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나중에 그러면 그 밀턴 프리드만이 이야기했듯이 가장 덜 나쁜 세금인데 나머지 나쁜 세금은 그냥 가만 놔두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일단 투기부터 완전히 없앤 다음에 아까 세 가지 유형 전략 중에서 점증형 전략 그걸 조금씩 높여가면서 다른 세금을 깎아주면 되지 않느냐. 다른 세금은 안 깎아주고 이것만 높이니까 뭐 정세 뭐 어쩌고 막 반론이 심한 비판이 심한데 대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조세 대처. 다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사상을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는 그런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저는 특권 없는 세상이라고 하고 그 내용은 바로 토지 원리의 확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 원리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공개념이 아니고 제가 제시한 것은 아까 제가 A, B, C, D 네 그룹 나눴는데 B 그룹도 당연히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다면 B 그룹에 속하지 않는 그런 원칙입니다. 다음요. 소득의 원인과 결국 우리가 다 알듯이 보통은 노력과 운에 의해서 소득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을 때는 그거 외에 특권이라는 것이 작용한다는 말이에요. 특권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신이 노력과 운에 비해 남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원인. 그거는 이제 사회가 설정하거나 용인하는 제도에서 발생합니다. 가령 정부가 어느 기업에 독점권을 줬다. 그럼 독점권을 주면 그 기업은 별다른 노력 안 하고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럴 때 그 차액, 그 초과 수익, 그것이 특권이 됩니다. 다음으로. 특권의 예를 몇 가지 들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토지 소유권입니다. 탄소 배출권도 역시 환경오염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남성 특권. 여성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인종특권. 우리나라에는 인종특권이 없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문화 시대가 돼서. 그 다음에 일부 면허. 애들 자기 자식 의사 시키려고 그거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 면허에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편하게 산다. 이런 인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다 특권이다. 그 다음에 지금은 A하고 B는 무슨 원수처럼 싸우지만 사실 이념적으로 보면 안 그렇단 말이에요. B가 하자는 대로만 해도 A의 목표가 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싸울 필요 뭐 있습니까?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싸우는 거 저는 굉장히 이상해요. 다 같은 건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한쪽은 자비, 한쪽은 사랑인데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닙니까? 그거를 저는 좌도우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었던 대제문 중에 가장 재밌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께